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 대학에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옥스포드 역사 깊은 강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감히 한글이 한자보다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신 겁니까? 한글은 한자의 지식을 베껴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유학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주먹은 책상을 내리치며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교수의 입술이 긴장감 속에 굳게 다물어졌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충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언어학과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 마크 콜린스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윌리엄 브리튼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화 혁신 강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강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인 걸 느꼈죠. 강의가 시작되면서 윌리엄 교수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수염을 쓸어내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완벽한 문자 체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리스 알파벳, 아라비아 문자를 언급했지만 교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의아했어요. 한글이라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맨 뒷자리에서 중국 유학생 류아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한자의 5000년 역사를 강조하며 600년 된 한글이 한자와 비교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윌리엄 교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의 길이만으로 문자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오늘 강의에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류아오의 분노와 교수님의 주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인 문자라면 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노트북에 필기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자일까? 저는 그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한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류아오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크, 브리튼 교수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돼.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야. 한글이 그보다 뛰어날 리가 없어. 그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서 직접 연구해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옥스포드의 동아시아 문헌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어요. 오크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높은 책장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노을빛이 오래된 책들 위에 황금색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헬렌에게 한글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그녀는 반갑게 도와주었어요. 운 좋게도 최근에 한국학 관련 자료를 많이 기증받았어요. 따라오세요. 서가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라면 내가 직접 연구해봐야겠다고요. 언어학자로서 이는 흥미로운 도전이었어요. 헬렌이 안내한 곳에는 놀랍게도 한글 관련 서적이 가득했습니다. 영어로 된 연구서부터 한글로 쓰인 원본 자료까지 다양했어요. 책장을 한 권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따라가며 적합한 자료를 찾고 있었죠. 여기 있군요. 훈민정음의 창제와 과학적 원리. 이것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책을 받아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표지를 살펴봤어요. 낯선 기하학적 모양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구나. 한글을 직접 연구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밤새도록 읽으며 한글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책에 몰두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헬렌이 준 책은 영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처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 책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국왕이 1443년에 직접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체계적인 설계였죠. 이 문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인간의 발음 원리를 기초로 만든 과학적 시스템이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었죠. 이게 정말 600년 전에 창조된 문자라고? 이건 현대 언어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인데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체계가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책을 읽던 중 한국계 미국인 박지민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옥스포드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많은 서양학자들도 한글을 연구하고 나면 그 훌륭함에 감탄하곤 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이런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이 서양에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박 교수님은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장벽 때문일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날 연구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로 가득 찼어요. 한글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박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연구실은 책과 자료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다양한 문자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옥스포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죠. 나무 책상 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류아오는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박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한자의 아류가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죠. 박 교수님은 책상 위에 도표를 가리키셨습니다. 도표에는 다양한 문자의 발전 과정이 그려져 있었어요. 보세요. 한자는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 점차 추상화되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음소문자로 설계되었어요. 두 문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죠.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던 건가요? 박 교수님은 잠시 차를 마시며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문화적, 정치적 이유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강한 문화적 영향 아래 있었어요.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엘리트층은 계속 한자를 사용했죠. 그러나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글 자모의 과학적 원리가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한글은 세계 유일의 발음 기관 기반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인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담았어요. 화면을 보면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시스템이었어요. 놀랍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다니.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글은 완벽한 조합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한글 자모와 그 조합 원리에 대한 메모가 가득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알파벳보다 배우기 쉽고 한자보다 체계적입니다. 한글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문자가 아닐까요? 이런 발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박 교수님과 함께 실험을 계획했어요. 옥스포드 언어연구소에서 비교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였어요. 윌리엄 교수님도 참석했고 류아오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연구소의 넓은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문자 자료를 비추고 있었어요.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여러 문자 체계를 가르친 후 습득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이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각 참가자에게는 동일한 시간과 학습 자료가 제공되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습득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참가자들은 평균 2시간 만에 기본 한글을 익혔어요. 다른 문자는 최소 5시간 이상이 걸렸죠. 정확도 측면에서도 한글이 우수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지만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니 더욱 놀라웠어요. 다음은 AI 언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문자로 쓰인 동일한 문장을 인식시켰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각 문자별 인식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어요. 컴퓨터도 한글을 가장 잘 인식하는군요. 윌리엄 교수님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류아오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한자가 더 복잡하고 역사도 깊은데 어떻게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실험 결과는 옥스포드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어학부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내 신문에는 한글 미래 기술의 열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자기 한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교수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연구실에 들어오셨어요. 그의 손에는 공식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글 과학성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당신이 주요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다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연구 경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연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AI 언어 처리와 음성 인식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큰 강점을 보였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윌리엄 교수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기술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연구 결과는 BBC 뉴스에도 보도되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오늘날 가장 진보된 문자로 평가받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류아오가 찾아왔어요. 그는 이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가 조용히 서 있었죠. 마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류아오를 맞이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한 태도였죠. 너희 연구 결과를 봤어.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한글은 정말 혁신적인 문자야. 류아오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다니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학문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의 문화적 아름다움과 깊이는 특별해. 이것도 이해해줬으면 해. 저는 공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니까요. 한자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류아오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이 대화 이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동서양의 지식이 만나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류아오도 우리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죠.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 학계의 관심이 옥스포드로 쏠렸어요. 유럽 언론에서는 한글은 미래형 문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연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 열심히 참여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글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는 언어 연구 필수 과목으로 한글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과학성이 인정받고 있었어요. 윌리엄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당신의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군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업적이 아닙니다. 박 교수님과 많은 동료들 덕분이에요.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의 발명이 6세기가 지난 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줄은. 감성적인 순간이었어요. 문득 한글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었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가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글이 태어난 곳에서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국 방문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이제 한글로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박 교수님은 제 한글 실력에 놀라셨습니다. 마크, 정말 빠르게 배우고 있군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학습에도 효율적이라는 증거네요. 저도 동의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만큼 사용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미국의 MIT, 독일의 미넨 대학, 일본의 도쿄 대학까지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기업들도 AI 언어 인식 시스템 개발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언어 처리 알고리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옥스포드 대학은 정식으로 한글 혁신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글을 연구하고 그 원리를 현대 기술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센터 개소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비전이 담긴 발명품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한국 출발을 앞둔 날, 제 연구실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쓰면서 문득 느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한글은 그 창제자 세종대왕의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민주적 이상,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 과학적 사고가 한글에 깃들어 있었어요. 류아우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글과 한자의 융합 연구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크, 내가 처음에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어.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과 과학적 원리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중요한 건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이지. 류아오와 악수를 나누며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연구실 책상에 한글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 세계를 변화시키다. 이 간단한 문장에는 제 모든 연구와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포드의 첨탑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이 태어난 땅으로 떠납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발명품이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의 지식과 소통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유산임을 확신합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앞으로 어떤 혁신을 이끌어낼지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마크 콜린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혁신적 비전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600년 전에 창제된 문자가 오늘날 AI와 언어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네요.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현대 기술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